페이지 183페이지 제5절 각부구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부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 건축물을 설계할 때 기둥 파괴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보 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각부 구조에서는 이 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경우 먼저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지문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은 영어로 칼럼이라고 쓰고 도면 표시기의 C를 그래서 쓰게 됩니다. 그럼 기둥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기둥이 있을 거고 사각형 기둥은 정방형이 있고요. 장방형 기둥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방형과 정방형 기둥. 그러면 보통 정사각형을 정방형이라 칭하고요. 장방형은 직사각형 형태를 우리가 장방형이라고 칭합니다. 직사각형 형태를 우리가 장방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장방형.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각형 기둥은 이론상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형 기둥이 이렇게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원형 기둥. 그래서 혹시 앞으로 사각형 기둥이나 했을 때 장방형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이제 철근 형태는 메인바인 주근 형태가 있고, 이것을 감싸는 띠철근 개념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가는 철근, 바로 이 부지축 길이 방향으로 가는 철근이 주근, 메인바가 되고 주근이 되고, 이것을 감싸는 외부에 이렇게 감싸는 이 띠철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띠철근과 메인바 주근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4페이지 보시면 기둥의 배치적인 측면에서요. 가급적 규칙적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기둥 하나가 담당 슬랩 면적 약 30제곱미터가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슬래브 면적이 커지게 되면 보통 작은 보로 구획을 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두껍게 설계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30제곱미터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기둥 간격은 5에서 9m 이내로 보통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철근하고도 관계 있고요. 아니면 철근의 길이라든지 주차 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 내에 배치되는 책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이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적인 간 사이를 6m 전후로 잡는 것은 철근의 길이 때문에 6m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구조 제한에서는 간략히 알아두실 것이 1번, 2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둥의 이제 단면 크기, 구조 제한적인 기둥 단면은 이 정도는 최소한 되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변 치수가 20cm 이상은 돼 주시면서 이 단면적은 600제곱c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단면적은 600제곱cm 이상 되면 이것을 기둥이라 칭하겠다. 이것이 1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근은 D13 이상 사용하면 되는데
장방형 기둥에서는 우리가 장방형은 직사각형이라 했죠. 장방형 기둥, 보통 기둥은 정방형 형태보다는 장방형 형태로 보통 설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4번 이상이고 원형이나 다각형 기둥에서는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각형 기둥에서는 최소 주건 개수가 4번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최소 개수가. 그리고 다각형이나 원형 쪽에서는요. 원형 기둥에서는 6번 이상이 돼야 됩니다. 6번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은 저것 때문입니다. 나선 철근을 감기 위해서 최소 6번 이상을 우리가 확보해 주시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참고사항에서 보시면 띠철근의 사용 목적 개념이 나와요. 후폭은 바로 주근의 자굴 방지. 그럼 이 띠철근을 사용해 줌으로써 이 띠철근, 감싸주는 철근 띠철근을 사용해 줌으로써 주근의 자굴 방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철근의 위치 확보,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유지라든지 전단 보강.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철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 자, 보를 보시면 보 부재는 힘 부재죠. 힘재가 됩니다. 압축 부재가 아닌 힘 부재가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영어는 그 빔도 있고 가다 양 표시했죠. 빔은 작은 보고 거드의 개념이 큰 보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거든. 그리고 한문으로 쓰면 양, 보량자를 써서 양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조제한 및 설계에서는 주요한 보는 전스펜을 복권, 복권이란 것은 이것을 복권이라고 칩니다. 보통 일반 당근보가 있고 복근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당근보는 인장척에만 철근을 배건한 것은 인장척에만 철근 배건이 된 거, 인장척에 철근 배건 해준 것을 이것을 당근보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복권보는 양쪽의 철근을 다 넣어준 겁니다. 인장척하고 압축척에 인장 압축척에 양쪽의 철근 배건이 다 된 거예요. 철근 배건이 다 해준 이것을 복근보라고 칭합니다. 당근보하고 복근보의 개념은 철근 배건이 양쪽에 다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자, 당근보, 복근보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뒤에는 186페이지에서 그 철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의 경우는 4번 늦근 개념 가지고 출제가 두 번 정도 되었고요. 보의 전반적인 도면을 설계해서 출제한 것이 10회 때 전반적으로 낸 것 철근 배건도를 낸 것이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주근 메인바가 있고 굽힘철근 늦근 개념이죠. 그래서 186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거기 보의 주근 개념이 있고 늦근이 있고 굽힘철근이 있죠. 자, 그러면 보통 이 철근 개념은 자 이겁니다. 늦근을 가장 많이 내는 이유가 바로 전단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두 가지에서 이제 철근 배건이 됩니다. 자, 늦근 배건은 늦근 바로 스트럽 배건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건이 됩니다. 전단력에 의해서 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철근 배건, 굽힘철근하고는 이거는 힘 모멘트에 의해서 배건이 됩니다. 힘 모멘트에 의해서
백은이 우리가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이 보에서 전단역의 개념은 이렇게 되죠. 전단역은. 그래서 센터가 최소가 되고요. 센터가 최소가 되고 기둥 가까이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고 자,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자, 여기가 됩니다. 최대가 되는 점이 기둥 가까이가 최대가 됩니다. 전단역은. 전단역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힘 모멘트는 자,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힘 모멘트는. 그래서 힘 모멘트도는 이런 형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되는 게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이 자, 여기가 모멘트 제로가 되는 지점이고 중앙부 센터 부분이 맥시멈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맥시멈 여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철근 백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6페이지 그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벤트 철근이 이 모멘트도에서 굽혀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굽힘 철근이 단부에서는 상부에 가다가 중앙부에서 하부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굽힘 철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굽히는 위치가 4분의 1 지점에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 배건되면 그래서 주근량은 이겁니다. 단부에서는 상부에 많이 배건되고 중앙부에서는 하부의 철근량이 많이 배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해서 느끔 배건은 자, 전단역에서 배건이 된다 했죠. 그래서 양쪽 단부에 우리가 배건량이 많아요. 그래서 단부에는 촘촘히 배건, 느끔 배건이 많이 되는 데는 단부 쪽에 많이 배건이 돼요. 많이 배건을 해줍니다. 전단역이 크기 때문에. 그 반면에 중앙부는 전단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배건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 주근의 양은 이 힘 모멘트도에 의해서 철근이 배건돼요. 그래서 단부에서는 상부에 많이 배건돼야 되고 중앙부는 하부의 철근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의 주근 메인바를 보시면 2번의 인장 주근의 이음은 중앙부의 상부, 단부의 하부에 두고 굽힘 철근에 둔다 이렇게 했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여기에서는 철근 이음 두지 말라 했죠. 이 장소에서는 철근 이음에서 배웠던 것 같이 인장이 큰 장소에서는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타냈던 것과 같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장력이 작용되는 장소에서는 보의 철근 이음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철근이 지금 현재 주근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근이 이렇게 후크 두고요. 갈고리 두고. 그리고 벤트 철근이 4분의 1 지점에서 이 벤트 철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변곡점 여기에 4분의 1 위치가 되겠고요. 4분의 1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서 그래서 여기가 단부가 두 개가 있고 센터 중앙부가 있습니다. 중앙부가 놓여질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에서 철근 잊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잊지 말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철근을 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근은 이런 부분에서 이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에서 배건됩니다. 그래서 철근 배건의 양이 많은 것은 단부에서는 상부의 철근 배건이 많이 되고 중앙부에서는 주근 철근 양이 하부의 배건이 많이 되고 그럼
철근 배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 반대 부분이 압축 철근이거든요. 여기가 압축 철근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철근을 이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굽힘 철근은 사실 이거죠. 단부에서는 상부에 가다가 중앙부에서 하부로 내려온 철근이 이게 굽힘 철근이거든요. 굽힌 위치가 힘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굴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굽힘 철근을 씀으로써 옛날은 주근의 수량을 조절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요 점을 우리가 반곡점이라고 칭해요. 반곡점이네. 이 반곡점은 순수한 이 순지간입니다. 이것이 순지간 개념이 되고요. 순간사예요. 원래 간사의 지간은 경간은 사실 여기가 일반 경간이잖아요. 지간이라고도 하고 이게 스판 개념이거든요. 원래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 이 거리를 나타내지만 순수한 것은 사실 이거거든요. 순수한 간격은 보의 길이는. 그래서 여기에서 4분의 1 지점에서 이 벤트 부분이 생깁니다. 그 절곡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굽힘철근의 기본 원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면으로 나타내서 이걸 자르게 되면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여기 잘랐을 때하고 중앙부에 잘랐을 때 그림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단부를 자르게 되면, 볼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바깥에 무슨 철근이 있는가 하면 이 넛근, 스트럽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부, 양쪽에 단부 두 개라서 보통 양단부라고 칭하게 되는데, 양단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중앙부를 갖다가 우리가 보의 단면 형상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에 바깥 부분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 넛근이 있습니다. 바깥 부분에 넛근 스트럽이 이렇게 감겨진 형태에서, 그러면 주근을 잘랐을 때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 그러면 양단부는 힘 모멘트가 여기에 작용되니까 위에 주근량이 많아요. 개수가. 여기 이제 주근량이 보통 개수가 많이 그려져 있고요. 밑에는 적게 그려지게 됩니다. 도면상. 이게 단면으로 나타내면. 근데 중앙부는 힘 모멘트가 밑에 거니까 주근량 개수가 밑에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많이 그려진 개수 있죠? 개수가 많은데 이것이 인장철근이 됩니다. 인장주근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장근이고요. 인장주근이고, 그럼 반대 부분이 압축철근이라고 보면 돼. 이건 인장력을 받아주는 주근이고, 이것이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개수가 작은 데가 압축이고, 개수가 많은 데가 인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인장철근. 그림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단면 자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그래서 힘 모멘트에서 주근은 배근돼요. 그래서 양단부는 철근이 상부에 많이 배근되고 중앙부는 하부에 많이 배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압축 철근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콘크리트 크리퍼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퍼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량의 압축 철근을 때려 넣고 있습니다. 대략 50% 정도의 압축 철근을 보통 때려 넣는다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넛근은 사실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근된다 했겠죠? 넛근은 전단력에 의해서 우리가 백에서 이 단부 쪽에 배근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그러면 주근이 이렇게 축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죠? 주근이 축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근이 현재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것을 이제 감싸는 철근인 넛근이 여기에 감겨지게 되죠. 넛근 스트럽이
그래서 조립하기에서 너끈이 이렇게 감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너끈이 이렇게 감겨지고요. 그런데 보통 이 너끈은 이제 단부에선 간격이 좀 촘촘히 갑니다. 센터에 오게 되면 전단력이 줄어드니까 이 간격이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중앙부 쪽에서는. 그러면 이때 굽힘철근이 상부에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다고 보시면 이 밑으로 이렇게 굴곡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굽힘철근이. 그래서 이 너끈 개념, 이 너끈은 스트럽 바죠. 그래서 너끈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 부분을 알아두시죠. 그 페이지 187페이지 3번에 보시면 너끈의 사용 목적이 나와요. 전단력 보강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끈은 전단력에서 배근합니다. 전단력이 큰데 너끈 배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단력이 적은데 너끈을 적게 배근해 주시도 됩니다. 그리고 주근 사호간 위치 유지 우리가 됩니다. 위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너끈에 나중에 스페이스를 대게 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유지라든지 너끈이 있어야지 철근 조립이 용이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철근을 배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된 목적은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회 때 사실 너끈이 제일 먼저 출제가 됐었습니다. 1회 시험에 어떻게 되는가? 볼을 그려 가지고 단순보가 나왔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크랙을 이렇게 그려가요. 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끈 찾는 게 제일 먼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1회 시험 때.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자 4번 체크해 두시고 양단부는 촘촘히 넣고 양단부에 촘촘히 넣는 것은 많이 배근하라는 거죠. 전단력이 크니까. 중앙부에 드물게 배근한다는 것은 적게 배근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혹시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전단 철근의 형태를 거기에 박스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을 갖다가 그 부분에다 갖다 놨습니다. 앞전 시험에 자꾸 법령 부분을 약간씩 지금 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두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돼서 그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전단 철근의 형태를 거기에 박스에 따다 놨습니다. 잘 공부를 하십시오. 여기 그 박스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나 어렵게 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단 철근을 사용해야 하는 부재축의 직각인 스트럽입니다. 자, 이거죠. 부재. 이게 축이잖아요. 축이니까 직각. 스트럽, 너끈. 직각인 너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재축의 직각으로 배치된 용접철망. 꼭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와이어 메쉬 용접철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용접철망. 그리고 세 번째 나선 철근. 이거 2번의 경우 3번은 바로 저거죠. 저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자 기둥이나 보 다 돼요. 2번의 경우는 기둥도 부재축의 직각으로 된 용접철망. 그러면 기둥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수직부재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기둥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띠철근 감아야 되는데 바깥에 용접철망을 감아도 된다는 겁니다. 용접철망. 그래서 기둥의 경우는 간혹가다 용접철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선 철근, 원형 띠철근, 후폭은 기둥에서 다 된다는 겁니다. 3번 보죠. 그리고 2번의 경우는 보나 기둥에서 둘 다 되는 것이고 1번은 보의 개념이고 1번은 그리고 2번에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오죠. 그리고 주인장 철근이 바로 주건이죠. 주인장 철근의 45도 이상의 각도로 된 스트럽 꼭 체크하십시오.
스트럽이 나왔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의 스트럽은 최소한 45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45도 이상. 그러면 45도 이상의 각도로 된 스트럽이니까 그러면 45도 이상은 다 돼요. 60도도 되고 90도 직각도 됩니다. 최소한 45도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45도 미만 스트럽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트럽이 너건이에요. 너건. 45도 미만 스트럽은 이거는 전담 보강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담 보강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장 철근의 30도 이상과 굽힘 철근은 최소한 각도가 30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굽히는 각도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세타 각도가 아니면 이 각도도 될 수 있겠죠. 이것이 30도 이상이면 되면 된다는 겁니다. 30도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끈하고 굽힘 철근의 조합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단 철근 형태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배근 요령 개념이 나오죠. 제일 좌측 그림은 단순보의 경우는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오면 힘 모멘트가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보의 형태는 밑에 하부에만 철근을 배근해 주면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 캔틸레바보. 캔틸레바는 한 변이 고정이 되어 있고 세 변이 자유단인 거. 캔틸레버는 원래 캔틸레바는 1변 고정이고 한 변이 고정이고요. 세 변이 자유인 거예요. 자유단으로 설계된 거. 한 변만 고정단이고 세 변이 자유단인 것이 이것이 캔틸레바죠. 그래서 캔틸레바는 모멘트가 위에 작용되기 때문에 상부에만 철근을 배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 보이죠? 양단 고정. 지금 제일 우측의 경우는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철근 콘크리트로서 양단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둥, 예?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양단 고정 형태를 봤을 때 이 양단 고정은 지금 현재 굽힘 철근 형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모멘트가 단부에서는 상부고 중앙부에 하부가 되다 보니까 철근을 이렇게 단부에서 상부고 중앙부에 하부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중요보의 경우는 우리가 복근보로 설계한다 했겠죠. 인장 철근은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상하부에 이거죠. 압축 철근도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철근 배근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압축 철근도 넣어주기 때문에 상부에도 철근이 가고 하부에도 다 철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모멘트에 의해서는 이렇게만 철근이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압축 철근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압축 철근도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시면 바닥판 나옵니다. 바닥판은 판부재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90페이지 보면 주근과 배력근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근과 배력근. 주근은 주응력을 받아주는 게 주근이죠. 배력근은 힘을 분배하는 게 배력근입니다. 그러면 투웨이브 슬래브 두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는 슬래브에서 보통 이렇게 이쪽으로 5m고 예를 들어서 슬래브가 5m고 이쪽 길이가 6m입니다. 그러면 주근을 갖다가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배근을 해줍니다. 짧은 방향으로. 그럼 이 방향으로 노란 쪽으로 가는 철근이 이것이 주근이에요. 단변 방향 쪽으로 주근을 갖다가 배근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긴 방향으로 장변 방향으로 쭉 가는 철근 이것이 배력근 분배한다. 힘을 분배해주는 철근 배력근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짧은 변으로 죽은 메인 갈비뼈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근이 콘크리트 표면에 가까이 나오고 있다.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갈비뼈 이런 것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고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출제된 것은 191페이지 무량판 구조인 플랫 슬래브 구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 이 무량판 구조인 플랫 슬래브 구조는 이겁니다. 볼을 설계를 하지 않고, 자, 이 슬래브가 있을 때, 슬래브에 바로 이거죠. 기둥이 기둥이 있으면 볼을 설계를 안 한 겁니다. 실내 볼을 설계하지 않고, 그리고 이 기둥하고 슬래브하고 조인트 부분이 약해지니까 여기에다 지판을 갖다가 설치하고 주두 부분을 경사주두 형태로 보강을 해준 거예요. 주두 부분이 보강된 거. 그러면 이것이 보강이 이루어진 것을 플랫 슬래브라고 칭합니다. 플랫 슬래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 슬래브는 볼을 설계하지 않음으로써 보통 이 층높이, 층고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플랫 슬래브입니다. 바로 912, 삼풍백화점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바로 이 플랫 슬래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보강이 되지 않는 슬래브는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칭합니다. 플랫 플레이트고, 플랫 슬래브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보면 장점 보시면 실내 이용률이 높고 덕트의 설비 배관이 자유롭다는 것은 실내보가 없으니까 내부보를 설계를 안 해요. 외부보는 설계자 마음이고요. 그래서 설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설계를 안 하니까 보가 없음으로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고를 낮게 할 수 있죠. 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 높이 춘 만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집니다. 보가 없음으로써 시공이 쉽고 공사를 지르는데, 근데 단점으로선 이 플랫 슬래브가 되다 보니까 지판과 주두의 철근 배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철근 배건이 이루어지면서 슬래브 철근 배건이 이루어지고 기둥 철근 배건이 있다 보니까 이 주두 부분에 철근이 여러 개 겹치게 되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을 설계하지 않음으로써 자, 이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닥판이 두꺼워져요. 그럼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뼈대의 강성이 라멘 구조에 비해서, 라멘 구조는 기둥, 보, 바닥판으로 생긴 라멘 구조, 거기에 비해서 이 강성에 떨어지는 난점을 가진다는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장선 슬래브하고 워플 슬래브는 간략히 알아두시고, 장선 슬래브 보통 바닥판은 이렇잖아요. 절단을 하면 이렇게 일정해요. 일반 슬래브의 경우는 이렇게 가는데 장선 슬래브는 보강을 해준 거예요. 마루늘의 장선처럼 여기에 쪼mat하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밑에 보강이 된 슬래브예요. 여기 장선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 장선 슬래브가 되는 거예요. 장선 슬래브고, 근데 이 장선 슬래브가 이방향 장선 슬래브가 되면 그것이 워플 슬래브 또는 와플이라고 하죠. 와플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거 보시면 됩니다. 와플 모르시면 이렇게 해서 와플 한 번씩 사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크림 발라가 반 딱 접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얘가 격자 형태로 돼 있잖아요. 양면으로. 그래서 이거와 같이 이 방향 장선 슬래브를 워플 또는 와플 슬래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뭐 벽체는 뭐 별도로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194페이지 그 참고 사항은 뭐 이미 출제가 된 파트라서 뭐 더 이상 다루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건 해주는, 그래서 이 비파괴 시험 슈미트 햄마로 콘크리트를 파괴하지 않고 압축 강도를 측는 반발 경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벽체 부분에서는 뭐 별도로 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제6절에 이음새가 나옵니다. 뭐 이음새는 뭐 한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한 번 기출이 되었고요. 그럼 이음새는 결과적으로 줄눈 부분인데 조인트 부분이 이음새가 되겠죠. 신축 이음 바로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이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온도 변화나 콘크리트 수축이라든지 뭐 부동침하나 하재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적재 하중의 변화나 뭐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콘크리트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면 그 균열을 미리 집중시켜서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게 바로 신축이음입니다. 그래서 신축이음은 조인트에 설치한 저런 건 어떤 접촉 부분, 접합부나 아니면 뭐 정축 부분, 어떤 이런 모이는 부분에 우리가 설치한다 보시면 되죠. 사람으로 보면 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절 부분이 자 우리가 신축이음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축이음은 초창기 1회 시험 때 종합 문제 나올 때 지문 한 줄 개념으로 언급이 됐었다가 최근에 한번 딱 출제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시공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 나오죠. 자, 컨스트럭션 조인트 시공이음은 콘크리트 이어붙기 함으로써 생기는 줄눈이 시공이음 컨스트럭션 조인트입니다. 뭐 다른 말로 시공 줄눈이라고도 하고요. 시공 줄눈이라고도 칭합니다. 콘크리트 이어붙기에서 생기는 것이 시공줄눈, 시공이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단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력이 전단 응력,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시공줄눈, 시공이음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는 이것이 콜드 조인트입니다. 그날 콘크리트 타설 하는 중에, 콘크리트 타설 중에, 나중에 이어붙기 함으로써 이 응결 시간 차이로 생기는 줄눈이 콜드 조인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타설 하다 보니까 장비 고장이나 휴식 시간으로 인해서 이미 응결이 시작되고 있는 콘크리트에 부어 넣어서 생기는 줄눈이 바로 콜드 조인트고요. 자,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는 이겁니다. 콘크리트 바닥판이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묵은 콘크리트나 이런 데는 많이 쓰고, 아니면 옥상 같은데 누른 콘크리트 쳤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조절 줄눈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지연 줄눈 딜레이 조인트는 이겁니다. 보통 슬래브나 벽을 너무 길게 탓을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굉장히 긴 벽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벽체 타설하다 보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미리 균열 갈 위치에다가, 그러면 먼저 콘크리트를 여기까지 타설하고요. 여기는 비워두는 겁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타설, 자, 우리가 공의 수축에 의해서 여기가 균열 갈 수밖에 없다. 균열 가는 부분, 여기를 타설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래서 여기 콘크리트 탓을 해놓고 여기 콘크리트 탓은 수축이 다 이루어지죠. 그럼 나중에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만 탓을 해주면 요것만큼 수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는 형태가 바로 지연줄눈 딜레이 조인트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그 기간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탓을 해주는 게 지연줄눈, 그래서 임시줄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탓으로 이 수축이 다 되고 나중에 나서 탓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지연줄눈 딜레이트 조인트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연줄눈이나 조절줄눈, 신축이염, 신축줄눈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신축줄눈, 신축이염하고요. 그 다음에 조절줄눈하고 조절줄눈, 그리고 지연줄눈, 이것은 균열 방지용 줄눈입니다. 균열 방지용이에요. 이것은 균열 방지용 줄눈입니다. 그런데 콜드 조인트하고 시공 줄눈, 시공이염 두 가지는 균열 방지용 줄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이어치게 해서 생기는 줄눈이 콜드 조인트하고 컨스트럭션 조인트, 시공 줄눈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연속에 탓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 얘들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줄눈이라고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파트의 이론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울 걸 대비해서 좀 깊이 정도로 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붕공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